여기까지 말하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현실성 없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바로 그런 인식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감만 보고 저 사람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큰 부자를 보며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밥프록터의 부의 원리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목표가 왜 비현실적이어야 하는지,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살면서 마라톤 완주 한 번은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퇴근 후 집 근처 운동장이나 하천을 따라 나 있는 조깅 코스 같은 곳들을 돌면서 가벼운 연습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와, 막상 해보니까 기분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더 그 연습 강도를 올려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마라톤 나가도 되겠는데 하는 포인트가 느껴지고 접수도 하고 당일날 벅찬 마음으로 출발선 앞에 서실 겁니다. 중간쯤 가서 극한의 고통이 찾아와서 거의 멈출 뻔하는 순간도 있으시겠지만 머지않아 곧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30분 이상 뛰게 되면 오히려 다리와 팔이 가벼워지고 리듬감이 느껴지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상태로 접어든다는 걸 그간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내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한 여러분은 가족, 지인들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평생을 자랑스러워할 인증샷을 찍으실 거고요. 결과를 이뤄낸 거죠.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를 좀 따져볼까요? 많은 분들이 마라톤 연습이 원인이고 완주가 결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원인이고 연습이 결과인 거고요. 완주는 수많은 결과들이 모여 이뤄낸 결승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앞선 의지가 없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인과관계는 무시하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많은 식의 삶을 이어가시죠. 그런데 이제부턴 좀 달라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부를 얻고 싶다면 진짜 부유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부터 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인드의 힘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우리 마인드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으면 진짜 죽어라 붙들고 늘어져서 끝내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망상 활성화 체계까지 들어가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의 경험, 그리고 성공한 수많은 저자들의 경험들이 직접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완주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밥프록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항상 인간의 잠재력에 흥미를 느낀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상상 불가한 역경을 거쳐 실로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다. 끔찍한 비극을 겪고도 탁월한 능력과 자신감을 겸비한 인물로 거듭난다. 여기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삶에서 제가 조연이라면 그건 좀 웃기잖아요. 저 사람 삶에서 저 사람이 주연인 것처럼 적어도 진짜 최소 내 삶에서는 내가 주연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단순히 내 삶에서 내가 주연만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감독, 그러니까 연출이어야죠. 제 삶에서 저는 연출하는 감독이자 주연 배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과거에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내 삶에서 내 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연을 내줘요. 그리고 조연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제가 깨달은 건요,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의 생각도 저와 정확히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현재의 시간을 멍한 눈으로 돈과 바꾸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다. 이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죄다 공통적으로 일을 즐긴다고 하는 게 뭔지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거의 입에 올리지 않거든요. 반면에 평생 즐겁지도 않고 아무 열정도 없는 일만 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하시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저축한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일은 내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발상은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돈을 비축하기 위해 지금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다. 발상 자체가 미래에 찾아올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칭칭 쌓여 있는 것이다. 당신은 돈과 에너지를 그냥 비축하지 말고 훨씬 좋은 용도에 써야 한다. 당신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시들해져도 지속적으로 평생 돈이 나올 소득원을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워렌 버핏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지금도 매일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거죠. 미국에 사는 이 90대 할아버지는 그냥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계속했더니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휘파람을 불고 그러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워렌 버핏에 바로 이어서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저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월요병 없어요. 주말에 일 걱정이나 스트레스 없습니다. 일이요? 직장에서 정말 최악으로 바빴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미친 듯이 정말 아무리 바빠도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이거 좀 허세인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매일 하고요. 매일 잠들기 전 행복함과 만족감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평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평균의 삶이라는 정의에 갇혀서 적당한 소속감을 안겨주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평균이 내가 즐겁고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자는 평균의 삶에 빠진 이들은 자신같이 평균적인 소시민의 팔자에 불하는 건 애초에 없는 일로 간주한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평균의 삶에 안주하는 태도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진짜 최악으로 치명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간단하게 인수분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획득 가능성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자신이 충분히 획득할 만한 걸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제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 거죠. 돈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목표를 내가 매달 버는 정도를 감안하면 올해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 다음 달에 자동차 할부가 끝나니까 올해 이 정도 저축할 수 있고 이 정도 금액을 모을 수 있겠다로 잡고 그걸 달성했다며 매년 만족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고요. 다 가짜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그건 스케줄인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모아서 12달 후에 600만 원을 모으는 건 목표 달성이 아니라 스케줄 이행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계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어떤 목표를 잡으실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목표입니다. 금액을 얼마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부귀 영화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면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게 아니라 일단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에 다다를 결심을 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수준의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부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고요. 이 권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원래부터 여러분 것이었던 것처럼 풍족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꽤 많은 실패들을 하셨나요? 오히려 좋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남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값만 보고 저 사람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큰 부자를 보며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와 하등 관계가 없으니까요. 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못났다는 인식은 터무니없다. 당신은 세상 누구와도 동등하고 또 세상 모두가 당신과 동등하다. 성공이나 부는 동나는 법이 없다.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친다. 이는 모두에게 같은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현실성 없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요. 네, 바로 그런 인식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생각의 진전 없이 오직 시간을 돈과 바꾸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작 시간당 10,000원, 20,000원, 30,000원의 가치로 매겨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감히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그릇이라는 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돈그릇이 도대체 뭐냐? 이걸 키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는 거냐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강한 믿음과 신념의 크기,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부의 크기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민하고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반면 느리고 똑똑하지도 않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은 또 그 말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잠재력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견해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받아들인 모든 경험들과 스토리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잠재의식은 뭐든 계속 그 방향으로 믿어버립니다. 이제 더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남들에게 말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할 만한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생각을 거부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내리는 명령에 오직 하나의 대답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이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표를 계속 들려주세요. 사회 시스템에서도 다수가 한 목소리로 외치면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나라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결정해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아직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에너지 쏟을 곳을 신중히 선별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아무 의미 없는 소위 농담 따먹기를 하루 한두 시간씩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느껴지신다면 그때야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에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관계자는 딱 한 명,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말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이지 가족이 여러분 삶을 설계하는 관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한 가지가 따라올 겁니다. 바로 책임이죠.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남의 목소리나 팔자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답을 그저 그런 비슷한 오지선다형에서 찾지 마시고요. 서술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잠재력, 포텐을 터뜨리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